네, 안녕하세요. 34회 관세사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은 학동역에 있는 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서 일하고 있는 박민설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테고 아무래도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관세사라서 비교적 최근에 수험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해드리는 답안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최종 합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드디어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2년, 3년간 길게 준비했던 시험이다 보니까 다들 합격하시고 나면은 굉장히 좀 벅차오르실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한 벅차오름은 2년 울고 3년이고 자신의 최선을 끝까지 다한 분한테 찾아오는 깊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정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쁜 순간이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합격하고 나서는 개인적인 것으로는 그 여행이 정말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여행을 정말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합격하고 나서 유럽으로 좀 길게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합격하기 전 그리고 합격하기 후로도요. 합격하고 난 만큼 그러한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기회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해도 걱정이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기간에 길게 여행을 갔다 왔던 것이 가장 잘한 그런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세사가 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감이 안 와가지고 내가 업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관세사를 합격하고 회사를 실제 들어가기 전까지도 대체 관세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를 이거 정말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업무로서 접해보고 싶은 것은 FTA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딱 들어갈 때 저는 FTA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면접을 봐가지고 지금 있는 관세법인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고요. 이제 합격하고 나셔서 관세사로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관세사의 업무 범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에 여러 관세법인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인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법인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공부하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업무들 있잖아요. FTA라던가 AO라던가 심사, 요건, 과세가격 이런 모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 업무에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관세법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관세사들이 실제 이런 걸 사용해서 공부를 해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은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나중에 업무를 할 때도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시 생활을 하면서 저도 사실 슬럼프를 여러 번 겪었던 편인데요. 한 번은 이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아침에 왜 눈 떠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나가야 하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가만히 누워서 앞에 이렇게 방 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요. 저는 조금 무리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웠던 목표가 나는 34기 수석 관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큰 목표를 세워놓고 침대 앞에 그냥 붙이고 그날 가방을 싸서 나갔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런 큰 목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큰 꿈을 꿔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목표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나는 진짜 수석 합격을 하겠다 이런 목표도 좋고요. 아니면은 나는 몇 점의 점수를 받겠다
이렇게 크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자각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큰 목표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뭔가를 배워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의 레이스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뭘 하는 건가, 뭔가 배우긴 하는 건가, 뭐가 달라지긴 하는 건가 하는 이러한 어떤 지루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가기라고 적어놓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똑같아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똑같아 보이는 내용을 뒤집어 보면 어떻고 이런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떻고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또다시 배워나가고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목표 그리고 내가 매일 뭔가를 깨우쳐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다시 갖는 것도 좋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슬럼프가 왔다는 건 내가 지금 우울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우울할 때 일단 몸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그렇게 내가 우울하다, 슬럼프가 오는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냥 뭐 2,000원, 3,000원 들고 이제 코인 노래방을 가서 막 노래를 부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거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몸을 움직여서 내가 우울감을 털어내야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손으로 뭐 만들거나 걸으러 가거나 어떤 다양한 취미생활이 있겠죠. 너무 길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나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를 가끔 해주는 것도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관세사 일을 할 때는 FTA 업무라고 해서 이제 업체들하고 많이 접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여러 다양한 업계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재밌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FTA 업무 등과 같은 컨설팅 영역이 아니라 실제 세관과 대관하고 실제 신고사항들을 정리하는 이런 통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관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요. 하루에도 몇 건씩의 문제가 생기는 걸 다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주어진 9시에서 6시라는 근무 시간 내에 나에게 닥쳐온 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고 나면은 그때 그 하루의 마무리가 굉장히 뿌듯한데요. 그런 뿌듯한 기분이 저는 지금 일하면서 가장 좀 보람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매일매일 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이 경험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장점은 글쎄요. 관세사는 자유도가 높다라고 할까요? 관세사라고 합격을 하고 나서도 서로 가는 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관세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회계법인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일반 기업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관세사라는 걸 살려가지고 자신만의 또 다른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어쨌든 무역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무역과 관련된 어떠한 분야로든 나갈 수 있는 자유도를 가졌다라는 것이 관세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조금은 연봉이 초반에 낮을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봉 문제는 사실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냐에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관세사로 합격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길이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공부했던 부분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들 발휘해가지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면요 이러한 단점도 나중에 결코 단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수험생분들 사실 더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테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으시면은요 또 질문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2차 하시는 분들도 내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더 늦어져가지고 조금은 맥이 빠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기일수록 더더욱 꼼꼼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해왔던 대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수험생분들한테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제 자리에서 강의도 열심히 찍고 또 다른 콘텐츠가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